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엄마 그냥 먹고 좋아지면 되지.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27가지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셨는데 제품을 드시고선 그게 좋아지신 거예요. 그 저희 아이가 아니라 저희 막내 아이가 있어요. 막내 동생이 있어요. 저희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아이는 충농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제품을 먹고선 또 그게 좋아진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엄마랑 제품만 먹었는데 갑자기 비즈니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막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 엄마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만 먹고 좋아지면 되지 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네트워크라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책이라든지 들었던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완벽한 비즈니스는 없다 하지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트워크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이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진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정말 운이 좋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밖에 없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어머니는요, 집 교회. 아는 사람이라고는 일치원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치원회를 1년 동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엄마는 너무 열심히 살고 성실하지만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는 내가 아는 네트워크 성공자는 아니냐라는 판단을 제가 한 거죠. 그런데 한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을 한 장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드레스를 입고요. 인증식을 하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그게 너무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제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던 네트워크와 이 메나텍 비즈니스는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르지 하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고 또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탈출구가 필요했어요.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본보기로 보여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처음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을 깨준 그 비즈니스가 메나텍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계시거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시다면 혹은 주문을 듣고 계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사장님들도 이 안에서 내 자리가 있을까? 나에게 기회가 있을까?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생활이 나아졌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나이가 들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쉴 수는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이전의 삶과 1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과 대비를 해봤을 때 내가 뭔가 이전과 나아진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전문가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거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사장들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현대 자동차에서 내놓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래요. 근데 보면 어때요? 막 가슴이 뛰시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이 사진 보고 굉장히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산 10년의 미래가 이런 세상일까? 라는 설렘이 굉장히 들었는데 파편으로 어때요?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라든지 에어택시 같은 건 사실 상상도 해본 적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림으로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사실 차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내가 이제는 운송수단이 아니라 이 안에서 뭔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바뀌는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요. 딱 10년 뒤로만 볼게요.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올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전문가들 이야기합니다. 에어택시와 드론 피트가 있는 세상이 곧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영상 하나 보실게요. 우리나라가 3년 뒤 하늘을 나는 택시인 이른바 에어택시 도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대기업과 협력할 미국의 에어택시 제조업체가 비행체와 생산시설 일부를 한국 취재진에게 처음 공개했습니다. 미국에선 상업 비행 허가도 받아 2년 뒤 먼저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마리나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헬리콥터 동체에 비행기 날개가 달려있고 프로펠러는 앞뒤로 모두 6개입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기 비행기, 이른바 에어택시입니다. 현재 시험 중인 이 모델은 한 번 충전해 승객 4명을 태우고 시속 320km로 최대 241km 거리를 비행해 미 연방항공국의 상업 비행 허가도 받았습니다. 이번엔 2025년부터 에어택시 상용을 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이 비행체는 국토부 실증 작업을 위해 내년부터 한국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마리나에서 KBS 뉴스 이영민입니다. 상용화가 된대요. 2025년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됩니다. 내년부터 시범 운행을 주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후 현대자동차에서는 영국의 에어택시 공항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전 세계 최초로 시범 운행을 성공을 하게 되고요. 현재도 운행을 하고 있고 LG도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마트나 이제 주유소, 뭐 호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에어택시 착륙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세상에는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뀔까, 그렇죠?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이 에어택시 예약하는 방법은 카카오 택시 불러보셨어요? 똑같아요. 어플 다운받으셔서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의도에서요. 수서까지 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그런데 5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이 에어택시를 이용을 하게 되면. 광화문에서 용인까지는 자동차로 90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에어택시가 나오거나 이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인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뉴스에서 나와서 2025년이 운송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운송화도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 뭐 지금 배송을 해준 택배 기사님이라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 택시 기사님들이라든지 버스 기사님들이라든지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참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가 굉장히 두려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퍼루프라는 게 사실은 스케치를 통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케치를 통해서 발표가 됐죠.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리고 수많은 CEO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버지니아 공사에서 이렇게 6년 15년을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면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음이라든지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빠르게 달리지는 못합니다. 이게 시속 1200km로 달리는 그런 튜브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 세계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게 될 거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부산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가요? 신영으로 가요. 저녁 먹으러 어디로 가요? 저녁 먹으러 일본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동하는 그런 운송수단 중에서 가장 빠른 운송수단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시속 1200km로 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범 운행에 착수를 했습니다. 새만금의 부지를 선정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시범 운행을 착공을 하려고 지금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KTX를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40분이 걸리지만
이 하이버튜브를 타고는 20분이면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제 굳이 수도권에서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굉장히 세상이 많이 변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진항공사에서 그랬거든요. 2030년까지 우리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사람보다 먼저 운송을 할 수 있는 것이 물건, 그쵸? 그럼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물건 어디에다 띄어요? 멀리 보낸다고 하면 배에다가 띄우잖아요. 그쵸? 몇 달이 걸려서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이런 식으로 운송을 하게 되면 오늘 보낸 물건이 내일 도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내도 하루가 걸리지 않은 시간 내에 내가 그 물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업이라든지 항만업이 과연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직업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죠.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문제는 거의 내 말투를 가지고 있고 내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보다 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더 잘 기억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그런 존재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무수한 IT 기업들이 이미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 디지털 트윈이 대중화될 거란 전문 속에 우리가 발달하면 새롭게 생각을 하지 않고 외에서 평가를 생각을 컴퓨터로 옮길 수 있는 이른바 BCI 기술이 사용될 거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뇌하고 컴퓨터 아니면 또 외부 기기를 연결해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어떤 걸 본다든가 어떤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감정의 변화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 뇌파로부터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의도라든가 감정, 생각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10년 뒤에 왔어야 맞대요. 그런데 지금 너무 빨리 기술이 개발이 됐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기계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을 해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내가 계란말이를 먹고 싶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요. 이걸 통해서 계란말이를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기계가 기가 막히게 계란말이를 집어가지고 입안으로 넣어줘요. 기가 막히죠. 이제 생각만으로도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책을 요약해서 내 앞에 띄워줘. 그러면 내가 생각을 했을 뿐인데 컴퓨터가 그 책을 요약해서 내 눈앞에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칩을 삽입을 한대요. 이 뇌에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의 뇌속에 칩을 삽입을 하잖아. 슈퍼컴퓨터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여기에 대한 임상 실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칩을 내에 설치하는 건 1시간 내로 가능하대요. 아침에 병원 가서 오늘 퇴원할 수 있어요. 무슨 쌍꺼풀 수술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칩을 이식을 하면 내 머릿속이 슈퍼컴퓨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개월 내에 사람 뇌에 칩을 삽입하는 실험을 시작할 것이다. 그전에는 동물 실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뇌에 칩을 삽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이미 7월에 최초로 2명의 칩을 이식하는 임상을 시험을 했고요. 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미래다. 이게 더 이상 미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내 자리는 어디 있는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식의 평준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정보나 지식을 전수하는 모든 일자들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BCI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은 지금 정보 평준화 시대가 왔잖아요. 챗 GPT를 통해서. 챗 GPT 지금 사용 안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난 챗 GPT를 한번 써봤다. 라고 하시는 분. 어느 나라에 보니까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시더라고요. 이한테 다 물어봐요. 얘한테 다 물어보는데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줍니다. 얘는 의사와 대면사 시험에 합격을 했대요. 수능도 봤다고 하죠. 그래서 한 사이버 대학교에서는요. 대학생들이 하도 과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 뭐냐면 내가 뭘 물어봐. 그러면 그걸 기가 막히게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레포트 숙제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어디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논문을 쓰는 것처럼 사람의 레포트를 쓰는 것처럼 얘한테 질문을 하면 레포트를 써줘. 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한 레포트를 정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여기에 대한 과제를 챗 GPT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이버 대학교 교수님이 그랬어요. 챗 GPT를 통해서 과제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과제를 내준다라는 거죠. 지식의 평준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챗 GPT가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로 돈 버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무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올 거래요. 실제로 한 책을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출판이 됐어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된 AI가 쓴, 챗 GPT가 쓴 최초의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글은 누가 썼어요? 챗 GPT가 썼어요. 번역은 누가 있어요? AI 파파고가 했어요. 일러스트 누가 그렸어요? 셔터스톡 AI가 그렸어요. 여태까지는요. 작가라는 건 기술이 손댈 수 없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창조라는 건 창조에 대한 부분은 기술이 AI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직업군에 가장 일순위에 항상 있었던 게 작가예요, 작가.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했어요? AI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거죠. 인간이 개발한 기획안의 제자로서 원어를 작성한 챗 GPT. 그래서 전문가 고유 영역인 줄 알았던 번역자의 자리를 지금 대신했죠. AI 파파고가. 맞춤법까지 지금 AI가 다 했대요. 그래서 이런 책이 지금 시중에 출판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너한테 이게 택자가 틀렸네. 모노테크로 시로 지어줘 라고 챗 GPT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노테크로 시로 지어드리겠습니다. 모노테크 영양의 꾸역구다. 건강한 몸에 위한 영양소가 필요할 때 모노테크는 온전히 내 곁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면 건강을 쌓아가면 나는 매일 더 빛나는 생명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그냥 모노테크로 시로 지어줘라고 했지 대부분은 사행시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모노테크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를 저한테 지어준 거예요. 이게 지금 출시가 된 AI의 지능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이걸로 용사합성은 끝나요. 글리코 영양소의 전망은 어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글리코 영양소는 건강기능식품의 한 종류로 면역과와 노화 방지, 혈당 조절 등 다양한 효과가 있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글리코 영양소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점차적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글리코 영양소 시장은 성장이 예상되며 건강식품 시장 전체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모노텍 사업은 앞으로 전망이 어때? 이거 제가 오늘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여기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노테크는 글로벌 영양 보충제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고 모노테크는 제품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노테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모노텍은 앞으로도 건강식품 시장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야? 이게 다 좋게 얘기해 주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물어봤죠. 그럼 A사 사업의 전망은 어때? A사 비즈니스 하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A사 사업 전망은 어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갑자기 저는 AI 모델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 대한 투자 판단은 고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A사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결국에는 투자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똑하다. 한 애가 똑똑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해야 되는데 네가 참 똑똑하니까 네가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모노테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한테 이렇게 하라고 조언까지 해주더라고요. 스크립트를 짜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AI 지능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밥그릇을 다 뺏기는 거예요. 이제 유튜버들도
안전하지 않은 거 더 이상. AI가 3분 만에 영상 다 만들어주고 편집 코딩 몰라도 되고 예전에는 지식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지식에 대한 정보에 대한 기능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 영상을 막 길게 여러 개 볼 바에 챗GPT한테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쵸?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챗GPT로 이제 돈을 벌거나 뺏기거나 둘 중 하나다. 이 직장인들도 이제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긴장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는 일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그쵸? 틀에 정해진 것들을 직장인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CEO라고 하더라도 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챗 GPT를 잘 다룰 수 있는 직원을 몇 명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는 밥그릇을 걱정을 할 때가 됐다라는 거고요. 챗 GPT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너를 인해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들이 뭐가 있겠네? 라고 직접 물어봤더니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담원이라든지 번역가라든지 작가, 은행원 이런 직업군들이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가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에서 현실 점검을 좀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눈앞에 닥칠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미래가 그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안에서 내가 그럼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시원방 살 때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꿈꿨어요. 정말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내외 막연하게 내년엔 좀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제 친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제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삶에 안주하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미래가 걱정되는 친구들, 제가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요.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예전에 제 모습 같아요. 내년은 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내 삶이 있고, 지금의 내 삶에 견주해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10년의 나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이대로 내가 그냥 쭉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분야에서 그냥 열심히 한다면 10년 후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현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미친 짓이라는 게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미친 짓이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쵸? 제가 맨날 책받기도 오듯이 제가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어릴 때도. 그런데 그 환경에서 열심히 사는 거죠. 다른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뭘 준비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코로나가 저에게 정말 값진 경험을 줬어요. 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길거리 설문 리서치를 했는데요. 월 수익 1,000만 원을 버는 유튜버가 있고요. 월 200만 원을 버는 공무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월 1,000만 원 버는 유튜버를 저도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무원. 안정적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저도 공무원. 공무원이면 공무원인데 우리 안정적이니까 이게 코로나가 저희한테 준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우리가 수입이라는 거에 굉장히 좀 의존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어머니 세대들이 지금도 그러지만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쳤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되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좋은 학교 가서 뭐 하려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직장인의 왕이 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막상 터져보니까 안전한 직업군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쵸? 내가 수입의 물통을 이만큼 키워놨는데 내 커리어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물통이 마르더라라는 걸 저희가 굉장히 큰 경험으로, 교훈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목표나 일의 선택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 요즘은요, 수입보다는 자산. 내가 단돈 200만 원, 300만 원 벌더라도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말리지 않고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자산 개념의 소득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꾸준히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은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 경영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와 가난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진짜 자산을 이해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채와 자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가난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질문 드릴게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부채, 부채는 뭐예요? 그럼 자산은 뭐예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자산, 내 집, 내 차,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 정확하게 정의를 해줍니다. 부채라는 것은 매달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게 부채. 자산은 뭐예요? 반대로 매달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게 자산이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무엇인가? 애가 셋이면 셋이 부채네, 그죠? 애가 넷이면 우리 윤은정 대표님은 다섯이네, 부채가, 그죠? 자산일까요? 언제 자산이 될지 모르는 부채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돈을 벌 수가 없다. 자산이라는 걸 만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동안 자산이라는 건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전 세계 직업군을 4개로 나눠봤어요. 저는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제가 아는 직업의 전부가 이왕이 다 있었거든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직업군의 전부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래요. 내 시간을 오로지 돈과 바꾸는 노동소득, 내가 일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소득군을 벌어가시는 분들이다. 여기는 반대로, 여기는 그게 아니래요. 여기는 전 세계 인구 5%밖에 봉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 현금의 95%를 나눠먹기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기는 95% 인구가 일어나지만 5% 현금을 가지고 나눠먹기를 하니까 항상 이래도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항상 이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은 어디 있느냐? 진짜 돈이 여기 있는데 그럼 평범한 사람의 이쪽으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하면 된대요.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면 된다. 시스템은 뭐예요? 시스템은요, 카카오톡, 그죠? 뭐 네이버, 구글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나눠지죠. 그죠? 스타벅스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죠. 프랜차이즈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망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정해진 시스템이 있어. 그거 내가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배워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평범한 사람도 구축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은 첫 번째 만들거나 만들지 못한다면 그걸 사거나 사지도 못한다면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활용해라.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편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인간 직업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대개 일자리를 찾는다.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들이 다 어때요? 반응들이 너무 좋아요. 반응들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들의 상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 주변에다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눈과 귀를 열어야 된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모든 걸 다 잃고 무일푼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자기는 좋은 네트워크 회사에 가서 일할 거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그죠? 그리고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한 최고의 투자라고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못하신 분이 있어요,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이런 성공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이동하셔야 돼요. 내 삶이 그래야 바뀐다라는 거죠. 홀춘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홀춘지라는 곳은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있는 그런 비즈니스 저널지예요. 가장 유명한.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속적인 영역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견실한 현금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을 통해서 자산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평생 내가 노동을 해야만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한 번 구축해놓은 네트워크가 나에게 평생 마르지 않는 자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또 굴려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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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까지 혜택을 주는 그런 자산의 형성을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투자 자본 대비의 고수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투자하신 거 있으세요? 투자. 저 있어요, 투자. 이 안에 들어와서 투자한 거. 내가 먹고 쓰고 바른 거. 나한테 투자한 거죠, 그쵸? 내가 모델이 되어서 그 투자금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되잖아, 그쵸? 지금 정말 많은 투자금 회수를 하고 정말 많은 이익이 남았어. 내가 투자하는 거라고 내가 먹고 쓰고 바르는 그 비용이에요. 김도현 사장이 이 안에서 한 달 동안 자가 소비하시는 비용 얼마예요? 60만 원 많다. 이성경 사장님은 40만 원 정도. 그쵸? 내가 먹고 쓰고 바르는데 나한테 투자하는 비용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 나가서 사람들 다 쓰시는 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서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소비 패턴을 바꾸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가 아니라 지출이 아니라 그게 내 매출로 바뀐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으로 돌아오는 그런 비즈니스다. 그리고 세계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무역자들이 한국이 제일 먼저 망할 거라고 계속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저희는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낮은 초저출산 국가 중에 1등하는 나라예요. 그마저도 더 떨어졌잖아요, 출산율이. 그죠?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내가 혼자 사니까 그게 자꾸 보고 싶어요. 그죠? 나 혼자 사는 인구가요, 이제 1000만이래요. 우리나라 인구 몇이죠? 5천만이죠. 근데 나 혼자 사는 인구가 1000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일이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상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로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국한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포춘지에 나와 있는 평가를 좀 빗대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9년 전에 비즈니스를 선택을 한 거예요. 제 삶에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직업군으로는 도저히 내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했거든요. 제 꿈은 뭐였냐면 제 꿈은 자영업자였어요.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정말 큰 커피숍을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저희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영업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게 자영업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대박인데, 그쵸?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없더라고요. 매달 받는 그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 때요, 여기 원형 탈모가 이렇게 생겼어요. 웬 말이에요. 그죠? 25살. 네. 그 꽃다운 나이에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제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모나피크를 와보니까 여기에는 내가 투자할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 매달 내 능력에 맞게 나한테 투자하는 그런 자본금, 투자금, 제품 비용 그것밖에 들어갈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외적인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더라라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메나피크 회사는요. 1994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텍사스 달라스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그
영양소라는 걸 최초로 개발합니다. 혹시 글리코겐 영양소만 먹어봤다라고 하시는 분? 안 드셔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네, 글리코 영양소라는 걸 최초로 개발해서 업계의 선구자 반열에 오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적인 부분 제가 곧 설명을 드릴 텐데 나스닥에 상장이 됐다라는 건 사실 나스닥에 상장됐어요 라는 말만으로도 회사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상장이 되기도 쉽지 않지만 이걸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라는 건 더욱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신뢰성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됐다, 검증이 끝났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 전 세계 6개국에 지금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태국이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이 오픈이 되고 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동남아시아를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씩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저희가 진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로벌 단계로 봤을 땐 굉장히 초기 시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R&D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만큼 사실은 회사가 R&D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 있을까 또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있어요.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오른 모나텍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영양산업의 세계적인 리더로 만들고 이게 이 회사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회사들이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광고를 하고 정말 비싼 연예인들을 사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할 때 우리는 그 돈을 계속해서 R&D, 제품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이 회사의 메나텍에 대한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작년에 이 아이템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걸 느껴요. 그런데 이 특허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요. 책을 통해서 이 특허의 가치라는 동영양소 특허의 가치라는 책을 썼어요. 이 특허가 얼마나 대단하면 여기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특허청에 근무하시던 분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PD를 가셨죠. 그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곧 당영양소의 지식이 보편화된 상식으로 통용될 때 특허가 만료된 시점이라 하더라도 그 오리지널리티는 메나테크에 있을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왜? 지금 슈퍼마켓에서 유산균이 들어간 제품을 어린아이들도 좋은 줄 알고 사 먹는 것처럼 당 영양소가 들어간 제품이 통용되는 때가 되면 그때의 이슈는 과연 어느 회사의 것을 사 먹을 것인가 그런들이 사람들은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리지널이 어디예요? 글리코 영양소 오리지널? 메나테크 지금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뭐가 나와요? 메나테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지금 사실은 그렇죠. 점점 상용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 되면 훨씬 더 사실 여기에 대한 가치가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글로벌 과학 자문 1년단 분들이 계세요. 각 나라의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하는 연구 중 과학자분들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연구한다든지 신제품을 출시한다든지라고 하면 전부 다 적극적으로 저에게 자문을 구해주시는 그런 분들인 거죠. 저희가 따로 월급을 드리지 않아도 이 회사의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라는 아이템을 보고서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그런 전 세계 과학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메나텍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생명공학회사라고 과학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강기능식품 회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과학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밖에 나가서 항상 듣는 얘기가 제품 다 좋잖아요. 제품 뭐 건강기능식품 여기서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다 먹어봤는데 다 효과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딱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다 먹어봤는데 다 효과 없다. 그런데 내가 뭐 아는 건강식품이 요새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해. 누가 진짜예요? 안 먹어본 건 없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죠? 다 먹어봤는데 아무 효과도 없대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몸에는요, 그 몸에 들어오는 모든 성분을 인지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포는
선물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정상세포에는 선물가 있다라고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네가 내 몸에 있는 모든 성분들을 다 인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선물가 우리 몸속에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어때? 그게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식품을 드셔도 어때요? 그게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뭘 먹어도 다 효과를 못 봤어. 뭐가 없는 거예요? 세포에 인지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전문가를 밝혀낸 이름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몸속에 이런 세포가 있는데 선물 하나를 뚝 떠가지고 이게 어떤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봤더니 8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등등에서 이런 영양소들은 그런데 얘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성분들을 다 인지하고요. 인지과 바탕으로 내용을 교환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비타민을 드셨어요. 기운에 날리는 비타민 드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비타민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 세포들이요, 이 성분을 통해서 맞대고 대화를 합니다. 이 비타민을 간으로 보내줘. 간으로 보내줘. 그래서 결국은 그 비타민이 간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필요한 부위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 뭐가 좋아요? 오메가3 단백질이 좋아요. 그거 먹었어.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얘가 찾아가요. 그쵸? 물 통해서 찾아가요. 세포의 선모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걸 머리카락에 보내줘. 손톱으로 보내줘. 근육으로 보내줘. 기가 막히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모가 부족해. 지금 여기도 선모가 부족해. 그죠? 현대인들의 선모가 다 부족해요. 영양소의 공급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변질됐어. 그래서 이 영양소를 보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어도 얘를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신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돌이 생기는 거죠. 결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 세포의 선모를 통해서 인지하는 데서 온다. 마지막으로 면역한데요. 얘네가 독소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촘촘하게 막아주는 방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인지하고 이게 독소구나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어서 얘가 면역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면역력이라는 것은 세포의 선모의 숫자다. 라고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세포의 성모의 숫자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누가 뭐가 좋대, 누가 고무신 수행이 좋대, 누가 홍삼이 좋대 이 말을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 사장님들의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중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체학 협회장이신 서재걸 원장님이 책을 쓰셨어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면역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타민도 필요하고 항산화제도 필요하고 뭐 맑은 공기도 필요하고 뭐 지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아미노산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기둥이 한두 개 흔들린다 그래서 이 면역 체계가 와르르 무너지진 않는데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냐면 이 밑바탕에 기초 행사라는 게 잘못되면 지금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이런 같은 기둥들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영양소라는 세포의 선모가 제대로 서 있을 때 그게 많이 있을 때 비타민도 효과가 있는 거고 항산화제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고 인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반의 역할을 한다라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수많은 과학적인 이론들이 있지만 일단 그중에 가장 객관적인 건 교과서일 것 같아요.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렸어요. 우리나라 비록 포도당으로부터 다른 당 영양소를 만들어 쓸 수 있긴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이 당 영양소를 직접 보충해 준 것이 유익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제는 이게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만들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몸 안에서. 왜냐하면 만들어서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조 영양소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마저도 요새는 보충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 8가지의 당 영양소를 그냥 몸에다 직접 넣어주는 게 확실히 유익하다고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벌써 2006년이에요. 이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영양소가 부족하겠죠. 그리고 이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병원에서 33세 나이 최연소 과장이 되신 분이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샤립 상태님
분리수술을 전 세계 최초로 성공하신 정말 유명한 신우선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를 하시고 이 영양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잠깐 시작해 보실게요. with prostate cancer and with a very aggressive form of it. I was inundated, as people found out about it, with all kinds of books, articles, grasses, and potions. I mean, the house was just full of stuff. And as I started reading and researching, I noticed that there was a common theme from a lot of these things, and that it had to do with nutrition. And I started saying, you know, I bet that's the answer. So I really started concentrating on all the different nutritional supplements. And, you know, I concluded that I would want to avail myself of the most natural diet available. You also said in your book that you believe glyconutrients offered you the best integrated nutritional support. Can you tell us how you came to that decision? As I looked at all the various different types of nutritional replacements, you know, I was looking for the thing that seemed the most natural. And of course, you have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different things to choose from. So I kept narrowing it down and looking for something that was as close to nature as I could possibly get. And that's really how I settled on glyconutrients, looking at the whole process, the concept behind it, you know, the manufacturing process, all of that. And I said, this one seems to fit for me. So it truly was an integrated approach. It was definitely an integrated approach. 최고의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더 검토할 일이 있을까?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 분야에서 글리코 영양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이력을 가진 건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시대 우리가 앞으로 평생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한 가지는 기내식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그 영양소를 내가 어차피 다른 데서 먹을 거 내 노출로 한번 바꿔보자.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할 때 내가 기왕이면 혜택을 받으면서 드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가족이 먹는 평균 25만 원 이상을 먹는다라고 하면 4월에 신규 가입을 하고서는 선물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회사에서 선물을 줘요. 왜냐하면 자가소비를 하는 건데 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1년이 지났을 때는 36만 원 정도의 선물이 나에게 돌아오고 50만 원 정도 내 가족이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75만 원 정도의 선물이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더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가 소비를 하고 내가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졌을 뿐인데 주변에서 누군가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이 좀 달라졌는데? 피부가 달라졌는데?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서 너무 예뻐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뭐 있냐고 물어보는 끈질기게 물어보는 거야. 뭐 있어? 뭐 있어?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제품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건강 관련 관심 있으신 분은 그냥 오일스파나 추천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스킨케어, 화장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스킨케어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 그냥 브랜드 체인지하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양소 때문에 신경을 쓰이신 분들은 내가 다이어트 한 끼 식사 프로그램을 권장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소하게 제품 한두 가지를 바꿔줬을 뿐인데 내가 한 대수, 두 대수, 세 대수가 내려가면서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는 캐시백의 개념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나에게 굉장히 큰 안정적인 그리고 든든한 그런 자산의 개념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때요? 이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전혀 없어지려면 내 삶에 물품에서 제품을 내는 모든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이거 제품 드시지 마세요. 제품 드시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려야지만 내 소득이 끊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렵잖아요. 먹는 사람들을 쫓아다니 말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자산 여러분 지금부터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을 지금 오픈 미팅에 참여를 하셨죠. 그럼 내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한번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보 사업자 과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MT라든지 MS라는 초보 사업자 과정 내셔서 이 비즈니스를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트레이닝에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실전적으로 내가 참여를 하고 뭔가 직급을 만들고 수단을 만들었을 때 회사에서는 리더로 인정이 돼서 그룹에서 진행하는 리더 세미나에 참여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수료를 하고 이런 초보 사업자 과정을 2명씩만 늘려가게 된다면 6기수가 지났을 때는 내 생활 242명이라는 파트너가 생기게 돼요.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돼요. 이게 이런 사실 리더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50%만 입교한다고 하더라도 100명이 넘습니다. 이분이 비즈니스를 안 하시겠죠. 어딘가나 2대8의 법칙은 존재하죠. 그래서 20% 정도만 비즈니스에 동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24명의 파트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월 1,000명 이상의 그런 안정적인 자산이 형성이 된다. 그걸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1박 2일 포스터 보셨어요? 네, 멋있죠. 지만아, 나도 간다. 1박 2일 리더를 인정해주면, 인정을 받으면 저희가 이렇게 그룹의 시스템이 초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리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리더가 될 준비가 됐어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룹에서 그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누구나 열정만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알찬 프로그램이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메마텍을 오기 전에는 사실은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돈을 하면 성공인 거지. 그런데 이 안에 오니까 여기 계신 리더 사장님들의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강을 지키면서 돈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여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메마테크 안에서 비즈니스를 9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더라라는 것들을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삶,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그거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온전히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옳은 선택은 기회로 이어집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 옳은 선택으로 내년에 참 그 선택을 하길 잘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